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사진 스택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를 한번 했었죠.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장노출 사진을 찍을 때 막 1시간씩 이렇게 이제 노출을 주면은 이제 CCD에 무리도 가고 또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스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사진이 예제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30분씩 그 전에도 이 스택 모드를 한번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예제 사진을 찍어놓고 아마 이제 영상을 안 만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사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여기 이제 오천항에서 30분씩 노출을 준 1시간 반짜리 사진하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하고 야경 사진하고 해가지고 야경 사진이나 이런 이제 길거리 궤적, 차량 궤적들 이런 사진도 스택 모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 보정을 하면은 더 이제 극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자, 요건 이제 오천항 폐선 사진인데 자, 이제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8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점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린 건데 1800초가 되겠죠? 이건 지금 30분 정도로 촬영한 거예요. 자, 계산기로 한번 보면은 1800 나누기 60은 자, 이렇게 이제 30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30분, 30분, 30분 이렇게 3장을 촬영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느낌이 거의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촬영했던 사진으로 그냥 써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 GFX 50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더 당겨서 자, 여기 이제 50R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렌즈는 3264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사실 이 카메라로는 30분 1시간까지 촬영해봐야 핫픽셀하고 노이즈가 거의 안 생겨요. 이게 중형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자, 100%로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지금 이게 100% 확대한 이미지예요. 자, 보통 이제 이런데도 물 쪽에도 핫픽셀이 엄청 생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거의 없죠. 이런 안부 쪽에서도 지금 100% 확대를 해서 보는데 자, 여기에 지금 하나가 살짝 보이네요. 그죠? 보라색으로 하나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거의 없죠. 이 장노출은 30분 이상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이쪽도 확대를 쭉 해봐도 자, 보시면은 핫픽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1D하고 이제 5D도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저번에 한번 근데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데도 핫픽셀이 거의 없죠. 자, 그러면은 잠깐 그 사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은 좀 다르지만은 자, 시간은 3600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시간 노출을 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도 100% 확대해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노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핫픽셀하고 제가 요거는 그때 테스트하냐고 써봤는데 이 정도면은 뭐 사진을 이 사진을 가지고 핫픽셀을 없애는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쭉 없애가지고 이제 디테일이 핫픽셀을 없애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날도 지금 요게 이제 중형으로 또 찍은 거죠. 자, 아까 거는 1800초였잖아. 지금 요거는 360으로 되어 있지만은 3600초 1시간 동안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자,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도 자, 기본값으로 설정 자, 해서 자, 100%로 보면은 자, 핫픽셀이 거의 없죠. 지금 여기는 아까 30분 줄 때는 거의 없었는데 1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긴 하죠. 자, 근데 좀 전에 봤던 35mm 풀프레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 30분짜리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거는 두 개 다 이제 1시간 동안 촬영했던 사진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1800초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조금 밝게 나왔던 물이 차오르기 전에 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00%로 자, 30분 정도면은 깨끗하죠. 거의 핫픽셀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런 부분에도
보통 이런 안부에서 녹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깔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을 여러 장으로 찍어서 나눠서 찍어서 스택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후지 같은 이런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시간 정도 촬영을 해도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저도 투바디를 걸거나 뭐 오디마크4나 1DX로 이제 촬영을 또 서브로 하는 경우는 또 망원으로 쭉 당겨서 촬영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나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분 정도 촬영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까지도 이제 핫픽셀이 살짝 올라오고 40분 정도가 촬영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풀프레임에서는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된 바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마 쓰면 쓸수록 센서에도 무리가 가겠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1DX하고 오디하고 카메라가 이제 35mm가 4대가 있는데 장노출을 제일 많이 찍었던 1DX 바디 같은 경우는 핫픽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오디하고 이제 같은 시간에 노출을 줬을 때. 그러니까 요런 바디 같은 경우는 35mm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5,000원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면은 물이 이렇게 차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지붕까지 거의 이제 막 덮어버리는데 사실 요즘에 사진 보니까 우리 카페에서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홈으로 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제 사진을 여기 이제 세밀하게 찍지 않고 일단 3장으로 찍었어요. 3장으로 찍었는데 요런 걸 이제 1시간 정도 물 들어오는 양으로 봐가지고 촬영한다 싶으면은 5분씩 나눠서 찍어도 되겠고 10분씩 나눠서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장노출이라 해가지고 뭐 125분의 1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 파도가 이제 짧게 치는 거를 많이 찍어가지고 스택으로 하려면은 그것도 촬영하는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장노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촬영도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물이 차 있는 거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언덕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싫으시면은 뭐 언덕이 이제 완전히 잠겼을 때부터 촬영을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 3장을 선택하고 자, 도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토샵으로 들어가셔서 자,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그러면은 파일은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에 뜨면서 이쪽에 이제 레이어가 3개가 쌓였죠. 자, 이제 여기 3장이 이렇게 꼽으면은 아까 보셨던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됐죠. 뭐 이런 건 이제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3개가 선택이 다 됐죠. 자, 그러면 레이어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와서 이제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고급 개체로 변환 이렇게 이제 누르시고 자, 그러면 3장의 사진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합쳐졌죠. 자, 그러면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서 자, 고급 개체로 또 들어가면은 여기 스택 모드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고급 개체로 했을 때만 이제 활성이 돼요. 자, 그래서 자, 평균 값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3개 사진이 이렇게 합쳐졌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그냥 이런 효과를 내셔가지고 뭐 여기 언덕이 없는 경우나 이랬을 때는 물이 쭉 처음부터 차오르는 게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 말고는 다 중첩이 돼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갯골을 이제 찍는다든가 사실 뭐 1시간 찍는 장노출 같은 게 뭐 갯골밖에 없죠. 근데 갯골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뭐 CCD를 만약에 데미지 입힌다 그러면은 제일 손상을 많이 입힐 거예요. 뭐 2분, 4분이야 열이 그렇게 많이 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있는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한다면은 큰 무리가 안 갈 텐데 갯골에 물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제 거의 이런 거 찍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3장을 합쳐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진도 제가 이제 보니까 약간 이제 흔들리거나 이런 사진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후로 조금 돌아가서 지금 레이어가 이제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레이어를 제일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장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도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게 장점이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레이어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물을 뿌옇게 만들고 싶은 부분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5분씩 줘가지고 6장을 이제 합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긴 사진 2장이나 이렇게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 레이어를 그냥 버려버리고 자, 중간 레이어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자, 요 첫 번째 레이어로 그냥 이렇게 불투명 분도만 조절을 해도 괜찮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덮어버리고 자, 흙이 살짝 보이게 요 아래 레이어 보면은 요런 이제 흙이 살짝 보여져. 보통 이제 바다만 나오게 저도 이제 촬영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런 라인이 또 살짝 보여도 괜찮은 느낌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아래 레이어를 끄면은 아래 레이어를 끄고 자, 위에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살짝 이제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이 여기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스택 모드로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 장 사진 할 때도 수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100%로 놓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씌웠죠. 근데 그냥 씌우시면은 자, 여기 흰색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전경색을 X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면은 내가 원하고 싶은 부분만 아래쪽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브러쉬로 요 부분이 이제 선명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만 쭉 칠을 해주시는 거죠. 요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물에 단단히 그래도 박혀 있어가지고 잘 안 흔들렸는데 계속 이제 물에 하나씩 기둥이 떨어지고 이제 배가 가벼워지니까 물에 이제 이게 막 배가 돌고 많이 들어올 때는 막 그러더라고요. 위치도 바뀌고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 각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각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완전히 돌아가서 앞에도 허물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사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전후를 봅시다. 자, 전후를 보면은 물은 바다를 싹 덮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흐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6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를 여기서 이제 한 장씩 불투명도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난 그런 게 별로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스텝 모드로 좀 전에 보셨죠? 3장 쭈루루, 뭐 6장이면 6장, 뭐 10장이면 8장 쭉 불러와서 스텝 모드로 해가지고 평균 값으로 한번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합쳐지면서 그런 이제 장시간에 노출을 주는 효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주피사체는 거의 이제 안 흔들리게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흔들린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좀 전에 레이어를 이제 버린 것처럼 그 사진을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다른 사진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요거를 아마 테스트하냐고 이렇게 찍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파도가 이제 막 잔상이 남는 거를 찍으려 했나봐요. 근데 요게 거의 뭐 20장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요거를 스택으로 또 잠깐 보여드리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20장 정도가 되죠.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도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아마 몇 장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구 눌러서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이렇게 사진이 또 다 불러져 왔죠. 자, 이제 레이어로 불러다 보니까 또 좀 전에 똑같이 여기 창에는 하나 떠 있고 지금 레이어가 20개가 쭉 보이죠. 자, 그럼 제일 아래 파일을 누르고 위로 쭉 눌러서 쉬프트 키 누르고 선택. 자, 그럼 이제 전체 선택이 됐죠. 자, 그럼 똑같이 또 레이어에서 고급 개체로 변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0개의 사진들이 고급 개체의 이제 파일 하나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또 레이어에서 고급 개체로 가서 스텝 모드에서 평균값. 요 렌더링 시간은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느려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셔터 스피드를 한번 볼게요. 자,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자, 셔터 스피드가 2.5초로 촬영을 했네요. 2.5초, 뭐 0.3초, 4초, 2초, 1초. 자, 이렇게 이제 1초에서 뭐 4초 정도대로 찍은 사진이 지금 이제 스택 모드로 해가지고 20장을 다 합치니까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잔상이 쭉 나오는 효과가 이제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20개 있는 거 상태로 돌아가고 제일 아래 레이어를 빼고 자, 위에서부터 쭉 쉬프트 키 누르고 이제 쭉 선택을 해서 자, 여기도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다중 촬영하는 거를 알려드렸죠. 사진을 그 평사리 부부송 앞에 가가지고 다중 촬영을 해가지고 그 파일들을 불러와가지고 하나씩 이미지를 트는 방법,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10%씩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주는 방법. 그러니까 스택 모드가 지금 이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자동으로 해줘서 그렇지만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 레이어 하나는 선명하게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레이어들을 지금 불투명도를 다 선택해서 11% 정도로 낮춰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는 나머지 19개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0% 했을 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만 보이는 거고, 자, 이쪽을 또 보시면은 지금 2%, 3% 올라갈수록 잔상이 쭉 점점 흐릿해지죠. 이걸 끝까지 올리면은 제일 위에 있는 요 사진이 100% 보이니까 요 사진만 보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파도가 요렇게 이제 올라온 부분은 없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요런 데는 이제 하나 꺼도 되겠고, 지금 살짝 이제 변화가 보이시죠, 화면에.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느낌은 한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10% 정도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택 모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 하늘 같은 경우도 잘 흘러가 있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름이 이렇게 결이 다 보이는데, 이제 점점 줄여서 19개 이미지들이 쭉 점점 합쳐지니까 약하게, 자, 10% 정도.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장노출 제가 볼 때는 한 2분 정도, 이 정도 파도에서는 한 2분 정도 주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럴 때도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이럴 때도 뭐 1초, 2초로 찍어도 되는데, 근데 뭐 사실 뭐 2분 뭐 이런 때에서는 우리가 뭐 CCD 손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파도가 이제 멋있어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장노출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조리개 끝까지 조이고 감도 50 내리고 약간 흐린 날이다 보면은 그래도 한 1초에서 5초 사이 정도 잘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파도가 세게 칠 때도 이제 많이 촬영을 해놓고 또 적게 칠 때도 많이 촬영을 해놓고 부분 요런 데도 이제 보시면서 촬영을 해야 돼요. 막 이쪽에 파도가 세게 칠 때 그래가지고 뭐 한 제가 볼 때는 요건 지금 20장이지만은 40장 정도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파도가 여기 밀려올 때 계속 3장 찍고 이쪽에 밀려올 때 3장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한다 그러면은 뭐 필터 없이도 이런 효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진만 따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만 더 밝게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또 요 부분만 뭐 스크린 모드라든가 이렇게 줘가지고 뭐 밝은 색상 이렇게 누르시면은 사진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를 갖다가 여기에도 뭐 스크린 모드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밝게, 자, 이렇게 밝아지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거를 원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스택 모드로 한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동 모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이어로 불러온 상태에서 자, 여기서 고급 만들어서 이제 스택 모드도 한번 해보시고 또 수동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동으로도 하셔도 또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또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갔었던 사진인데, 자, 여기는 이제 강정천에서 촬영했던 사진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셔터 스피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때 테스트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앞에서 이제 사진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은 장노출 효과가 나오려면은 제가 요것도 미리 한번 해봤어요. 스택 모드하고 수동으로 이렇게 결이 있으면은 안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스택 모드로 여러 개를 이제 합쳐서 할 때도 제일 많이 쓸 때는 아마 개꼬리나 뭐 폐선이나 이렇게 물 차오르는 거를 제일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데 쪽에서 응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런 야경이나 요런 데서도 또 응용을 하죠. 요거 섭지코지도 예제 사진으로 했는데 바다 사진 하나 봤으니까 요거만 하고 오늘은 또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사진이 요것도 11장이 됐죠. 똑같이 도구,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사진이 열렸죠. 자, 이렇게 이제 파일 하나가 열려 있고, 요 아래 레이어가 쭉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제일 아래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위로 쭉 올려서 쉬프트 키 누르고, 자, 선택. 자, 이제 모두 선택이 됐죠. 자, 그럼 똑같이 또 레이어로 들어가셔서, 자, 고급 개체. 고급 개체로 변환.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하기 전에는 요 스택 모드가 활성이 안 돼요. 그래서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 주시고, 자, 이제 고급 개체로 다 합쳐졌죠. 자, 레이어 고급 개체. 자, 이제 스택 모드가 활성화됐죠. 자, 여기서 또 평균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값으로 합쳐버리니까 궤적이 좀 되게 선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흐리멍텅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제 좀 전에 고급 개체로 다시 돌아가서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여기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야경이나 이런 데 거, 차 궤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최대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최대 값을 누르시면은 이 밝은 쪽만 쭉 중첩이 돼가지고, 최대가 이제 밝은 부분이겠죠. 이제 확실히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차량 궤적도 삼각대를 놓고 이제 한 장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하시면은 괜찮은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수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해서 기본이 되는 사진 한 장은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이어들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는 자, 스크린이나 밝게 하기.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불투명도를 일단은 내가 수동으로 이제 모든 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스택 모드를 해갖고 완전히 이제 자동으로 했을 때는 아까 거의 요 정도 값이었죠. 밝게 하기. 스택 모드에서 이제 최대로 했을 때, 그 최대 모드로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밝게 하기만 누르시면은, 자, 내가 이제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레이어를 이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요 레이어를 합쳐버리고 마스크를 씌워서 또 이제 어둡게 긁어낼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뭐 흰색이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흰색 레이어가 이제 많이 있는 뭐 이런 레이어를 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작업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흰색,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이네요. 자, 흰색 레이어를 꺼버려 가지고 다른 색들을 이렇게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택 모드도 간단하게 쉽게 활성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레이어를 내가 각자 선택을 해가지고 뭐 밝게 하게 해가지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이제 줄여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야경까지 해봤는데 어렵지 않죠. 야경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도로에서 이렇게 궤적은 흔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 장노출 같은 걸 찍다 보니까 사실 제일 많은 질문이 CCD에 물이 안 가나요? 사실 저는 뭐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장비를 이렇게 아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밥을 먹고 살잖아요. 뭐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고 또 뭐 행사 사진, 상업 사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되게 소중히 이제 여기셔야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카메라는 계속 소모품이고 이제 바꾸고 뭐 거의 뭐 그런 식이라서 거의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쓰는데, 일단 취미로 하시고 오래 이제 쓰셔야 되니까 장노출 같은 데도 뭐 그렇게 이제 스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뭐 5분 10분 정도는 아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1분 주고 텀을 주고 1분 주고 텀을 주고 이렇게 물을 차오르는 걸 주면은 그 중간 공백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나눠서 찍더라도 겹쳐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좀 결과물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고 수동으로 하는 것까지 아주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알려봤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계속 이제 뭐 댓글이나 카페나 이런 데로 이제 질문을 주세요. 뭐 내 사진이 이상하거나 이 사진은 정말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카페에다 올려주시면은, 카페에 올린 사진은 일단은 뭐 유튜브에 이제 뭐 게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올려도 주셔도 제가 이제 사진도 봐드리면서 같이 보정도 해보고 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